KDI 충격 보고서 집값은 폭등한다. KDI는요 한국개발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다 몰려 있고요. 예, 거기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게 배포를 한다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KDI의 충격 보고서를 하나 찾았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2025년이잖아요. 지금 2025년에 발표된 게 아니고요. 2020년 7월에 발표된 거예요. 2020년 7월에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 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보고서라는 보고서입니다. 예, 그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통화량이 1% 증가할 때 경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주택가격은요 4분기에 걸쳐서 0.9% 상승한다. 통화량이 1% 늘었는데 주택가격은 0.9% 통화량이 는 만큼 주택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으로 봅니다. 반면에 국내 총생산 GDP는요 3분기에 걸쳐서 0.5% 올라가고요. 결국 보면요. 예, 통화량이 늘어나면 이게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사는 데 쓴다는 이야기인가요? 여기에 물가는요 8분기에 걸쳐서 0.5% 상승합니다. 8분기면 2년이에요. 물론 주가는요 이 보고서에서는 통화 영향은 적다고 나옵니다. 주가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저는 오늘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거든요. 4분기에 걸쳐서 0.9%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대출을 충격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최대 대출액은 6억 원으로 묶어버렸고요. 그리고 기존에 집 한 채나 두 채가 있는 사람은 대출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게다가 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온라인 대출 다 끊었습니다. 온라인 대출. 비대면 대출은 안 된다. 예, 여기에 현장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현장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 쉬울까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대출 총액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워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요. 집값을 잡는다는 이유로 수요 억제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요. 돈을 뿌리고 있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뿌려요. 보시는 것처럼 역대 추경을 보면요. 이재명 정부 30조 5천억 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대행체제 때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할 때 13조 8천억 원. 이 두 개를 더하면 44조 3천억 원입니다. 44조 3천억 원이면 굉장히 많이 뿌렸잖아요. 돈을요. 그죠? 진짜로 많이 뿌렸습니다. 44조 3천억 원이다. 그러면 통화량으로 봐서는요. 1% 가까이가 되는 거죠. 지금 통화량을 보면 2025년 4월에 4,200이에요. 35조 8천억 원. 4,235조 8천억 원이니까 1% 가까이 뿌렸죠. 1%를 뿌리면 여러분 집값은 0.9%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4월 기준이에요. 게다가 지금 1%를 뿌리는 것은 앞으로 뿌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돈을 계속 뿌리니까. 제가 봐서는 실제 집값하고 통화량을 비교를 해보면요. 돈을 뿌릴 때 집값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실제로도 보면 돈을 뿌릴 때. 그만큼 말입니다. 돈 뿌리면 통화량이 올라간다는 거 저는 여실히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2025년 6월 23일 0.43% 벌써 올라갔습니다. 2018년 9월 이후에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서울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돈을 뿌리니까. 그런데 돈 뿌린 것은 요거잖아요. 13조 8천억. 13조 8천억을 뿌렸는데 집값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0조 5천억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더 올라갈 가능성 크죠. 저는 당연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벌써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3차 추가 경정 예산을 이야기합니다. 3차. 1차, 2차, 3차에서 1차, 2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차 추가 경정 예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집값은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문재인 정부의 재판이 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올라간 걸 보세요. 2018년에 18.01% 올라갔잖아요. 2018년 통화량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2018년으로 가보면 통화량도 적지 않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은 10.9%, 2020년은 22.46% 늘었잖아요. 22.46% 서울 아파트 값이. 자, 2021년 11.7%로 돈을 뿌리니까 이게 1년 안에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1년 안에 4분기 안에 0.9%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에 지금 집값이 22.46%가 올라간 거예요. 돈 뿌리면 통화량이 비례해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2021년 11.7%가 늘어나면 분명히 2022년 집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집값이 2020년 12.24%가 올랐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집값의 상황은 지금 통화량에 비례한다. 결국 말입니다. KDI의 보고서는요. 통화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집값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대출 규제를 했으니까 당분간은 정중동하겠죠. 그렇지만 돈은요. 계속 흐릅니다. 어디로 흐르느냐. 돈 되는 곳으로 자꾸 흘러요. 그러면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몰릴 거고 현금 부자들은 또 살 거예요. 신고가에도. 그러면 집값은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돈이 흘러가서 현금 부자들이 집값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집값도 올라갑니다. 다른 집값도. 그게 아마 충격적인 상황으로 저는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올 초부터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에 이게 민주당으로 권력이 넘어가면 집값은 폭등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시장에서도 그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올라갔잖아요. 2025년 1월 6일 0.0%, 2025년 2월 3일 0.02% 계속 올라가잖아요. 제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린 대로 가는 거예요. 제 예측이 저는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표가 잘 안 틀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의 집가 대출 규제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앞으로 공급 대책이 나오겠죠. 공급 대책이 나오지만 공급 대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집값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분명히 또 정부가 똥꼬집을 부리면서 시장에서 완전히 상반된 정책들이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시장 한 번씩 보시고 시장에 대응하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당분간 집값은 안 오른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분간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두고 보시자고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집값은 오른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방점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나. 저는 오늘 그런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